자, 이번엔 필드 전문가, 시장 전문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그 섹터 산업, 네, 요 의견이 또 독특한 게 있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에 엄태은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코너에서도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 이번 주에는 어디를 또 보고 계시는지, 지난주 못다한 얘기의 연장선? 네, 그 정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산업에 대한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떠한 그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에너지와 수소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기차가 지금 시장의 거의 주도 주격이잖아요. 많이 이제 포지션이 올라왔죠. 그렇죠. 배터리 2차 전지가 워낙 그 핫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전기차보다는 배터리만 먼저 혼자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기차의 가장 많은 매출 구성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차 가격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그렇죠. 배터리 그러니까 가격이. 배터리가 가장 좀 새로운 에너지원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도 뭐 휀다라든지 본넷은 어차피 있었지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쪽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전기차는 당연히 억셉트하고 네. 동의하는데 배터리도요. 근데 이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과연 한국 시장에서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전기만 가지고 어떠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근데 거고요. 수소 전기차라고 하잖아요. 네. 수소를 연료로 네, 그 차량 안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구동을 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요즘 그 수소 전기차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엄태은 차장이 지향하는 바는 수소 자체를 그냥 연료로 써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수소 전기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수소를 분해해서. 네, 그래서 스택이라는 어떤 여가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또한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로켓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전기로 로켓을 우주항공체를 발사하기는 힘이 좀 부족하고 출력이. 네, 출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주 큰 배터리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배터리에 대한 무게까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간다라고 하면 수소에 대한 에너지원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큰 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죠. 수소라는 게 이제 출력 면에서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월등히 이제 무거운 우리 중력을 이겨내서 역행해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로 그걸 가려면은 뭐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뭐 전기 파동으로 빵 이건 아니잖아요. 어렵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전기를 사용한 무슨 뭐 2차적인 또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항공이나 우주 쪽으로 약간 네. 일단 땅덩어리에서 뜨는 것 자체는 그렇죠. 저런 쪽이 좀 더. 그리고 중장비 쪽에서도 한 3년 전쯤에 제가 DDP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에서 수소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수소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단거리 혹은 경량 운반 수단에는 전기차가 합당하지만 네. 중장비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우주 항공체라든지 이런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는 수소 에너지가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수십 톤짜리 이 중장비를 전기 배터리로 운반하려고 하면 그 중장비가 전기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꼴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 사용처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소 에너지는 저장을 해놓으면 에너지 로스가 없습니다. 전기는 휴대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방전이 되고요. 아주 오랜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가
에너지가 축소되고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수소는 사실 3, 40년 전에 이 에너지원으로서 한번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수소 에너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미라이라고 하는 수소차가 있죠. 한국에는 넥소라고 하는 거의 전 세계에서 두 종이 거의 네.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한데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예요. 네네. 그래서 고베 대지진 때 이 고립이 됐었었는데 이 고립 시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를 보관을 해놓으면 그 에너지원으로 인해서 전기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수소 경제가 좀 많이 지금 발달했고요. 화면에 나오는 수소 전용선이라는 게 그렇죠. 수소를 원료로 동력을 쓰는 거죠. 예, 수소를 운반하는 선이 아니에요. 수소 운반하는 걸로 제가 그래요? 우선은 아, 수소 수소 전용선, 운반선? 수소 운반선 혹은 수소를 운반하는 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소원을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하는 것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가와사키라고 하는 데서 근데 호주의 뭐 운반을 하던 네. 저장을 해서 동력으로 쓰던 네, 수소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 네, 요즘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도 사실은 그 불안정성 때문에 엄태현 차장이 지금 보는 거는 그 논리의 그 서두는 좋았는데 네. 이게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으로 갔을 때 저장 용기 쪽인가요? 저장 용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네. 그쪽.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저장 용기 아니면 배관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소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직 5%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4%까지 올라올 수 있는 영업이익에서 총 매출 대비해서 14%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또 증설을 하기로 했으니 향후 더 이러한 총이익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탄소 섬유 쪽에서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까 항공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항공기나 인공위성, 방산 등은 이제 탄소 섬유가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철보다 10배 정도 강도가 세고 가볍기는 4분의 1로 가볍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시면 방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방산의 기업들은 보통 국내에서 많은 자원들을 조달을 합니다. 네. 어떠한 그 보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수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산 쪽에서도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항공기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UAM 쪽에서도 네. 기체 자체를 탄소 섬유로 하는 채택하는 항공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한 미래 신성장 동력에 많은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업체가 효성 첨단 소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난번에도 우리 언급을 논의했지만 탄소 자체의 이 부침성이라고 할까요? 탄소 원소 기호가 C잖아요. 네. 어디에 잘 붙어버리니까. 그래 뭐 CO2, 뭐 이산화탄소, 네. 뭐 CH4, 뭐 메탄, 뭐 이런 것도 다 C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요 C를 분리해내서 형태적으로 섬유를 만든 게 이제 탄소 섬유, 그죠? 네. 그러니까 응집이나 결집이 잘 되고 경도나 뭐 이런 인장 강도나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탄소 섬유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계량 형태가 아라미드인 걸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헷가닥해서 그걸로 이제 이 수소 저장 용기를 감싸고 2차 전지를 감싸고 하면은 압력을 낮춘다. 이런 네. 개념 아닌가? 그럼 좀 안정성에서 많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터질 수 없으니까. 방탄복도 예. 총알이 열일 못 돌게 하는 게 응집력이 쫙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쓰이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전의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개질이라는 방법이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화공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부생수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린 수소 쪽으로 갈 거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부생수소 화학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아니면 주정의 과정에서도 일부 수소가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린 수소 쪽으로 갈 거고 그린 수소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소 산업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탄소에서 수소로 넘어간 건가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H2O에서 전기 분해를 하면 H2가 나오죠. 그리고 그 계질 방식이라든지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탄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포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장비들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성 엔지니어링 여기 잘하던데.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수소 그리고 전기 그리고 탄소 요 세 개는 같이 보시되 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던 수소 산업이 열린다고 하면 이러한 저장 용기에 대한 니즈는 필요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개념에서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UAM이나 항공 우주 쪽으로 가서 이슈가 머리 가면은 수소 쪽도 붙을 수 있다. 예.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일단 효성 첨단 소재하고 또 뭐 기업은 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다시 예,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스택을 만드는 회사들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뜻은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이리로 갈 거라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산업을 좀 심도 있게 필드에서 전문가로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의 엄태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